노라고 말하는 일본. 최근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느껴집니다. 원래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항상 수용하는 예스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노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라고 말하는 일본. 6월 25일 일본 언론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던 계획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사실상 연락사무소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애초에 이 계획은 2023년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인도태평양 4개국 IP4로 지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2023년 5월 초 나토 사무총장은 2024년 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나토가 동진하면 반드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프랑스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도쿄 연락사무소 개설을 반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일 관계를 의식해 앞장서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나토의 도쿄 연락사무소 개설은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진출을 상징합니다. 미국은 유엔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니 나토의 관할 범위를 유럽에서 전 세계로 확장하고 동시에 아시아판 나토도 만드는 식으로 2중, 3중의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일본 역시 이런 미국의 구상에 편승해 군국주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쿄 연락사무소 개설을 취소한 이유가 뭘까요? 언론 보도만으로는 누가 왜 취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개설 취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보면 일본이 거절했거나 최소한 개설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동참하지 않고 노라고 말한 셈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국방비 5% 인상 요구에도 노라고 말했습니다. 6월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이 모두 10년 이내에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됩니다. 유럽 나라들에 먹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이 일본에는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은 아예 나토 정상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가봐야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 미국의 이란 폭격 지지 요구에 시달릴 것 같으니 아예 안 간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논의한 끝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라며 끝까지 미국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태도입니다. 이시바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지극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난한다라고 규탄했는데 이것도 미국이나 유럽과 상반된 입장입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상호 관세 일부를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본은 모든 관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시바는 TV에 출연해 관세 0%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특이한 현상들입니다. 예스라 말하던 일본. 전에는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항상 예스로 답하며 순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 약삭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앞장서서 호응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활용해 군국주의를 이루고 동아시아에서 자기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한국의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걸 이용해서 과거사 문제를 덮고 독도 강탈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나토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할 때도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일본 총리와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에서 만나 전용 회선을 통한 기밀 정보 공유 체계 강화, 사이버 분야 협력, 허위 정보 대책 등 전략적 의사소통, 공동훈련 등 4가지 항목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라트비아에 있는 나토 전략소통센터의 전문가를 새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대서양에 보내 나토와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오션 구상을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제시한 하나의 전구를 더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6월 3일자 보도에서 미국의 대중견제 올인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맞추겠다고 나선 모양새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고민. 이처럼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예스로 답하며 적극적으로 앞장서던 일본이 왜 노를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미국의 안보 정책을 따라가다가 뭔가 심각한 의문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둘러 정리하고 중국과의 전쟁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추김에 속아 미국만 믿고 전쟁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국가 소멸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강탈할 생각만 합니다. 만약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기면 상관없는데 치면 큰일입니다. 자신도 제2의 우크라이나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은 크게 상중하 세 가지 결과 중 하나로 끝날 것입니다. 하는 일본이 직접 참전하지 않지만 전쟁을 지원하고 중국 고립봉쇄 정책에 따라 경제 제재를 하다가 독일처럼 일본 경제가 폭망하는 것입니다. 중은 참전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우크라이나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뒤에서 무기만 대주면서 참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은 일본이 핵공격을 당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올 7월 발간 예정인 일본의 방위백서 초안을 보니 일본은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았고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받은 나라이며 현재는 북한의 핵 위협을 받는 나라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얼마든지 일본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었다면 일본은 윤석열을 전쟁 돌격대로 앞세워 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헌법도 무력화하고 자위대도 강화하면서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조기 대선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이재명은 중국 대만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도 참전하지 않고 무기만 대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일본만 독박을 쓰게 됩니다. 일본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예스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노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은 일본이 미국에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스라고 한 건 정말 미국을 추종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싫든 좋든 일단은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역사는 절대 화기애애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상부상조해온 역사도 아닙니다. 진주만 사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 폭격만 떠올려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89년 일본의 잘나가던 기업 소니의 창업주 모리타 아키오와 훗날 도쿄 도지사가 된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일본이 가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은 이제 활력과 창조력을 잃었으니 일본이 더 이상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한창 잘나가던 때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1991년 미국에 영업판이 출간됐을 때 모리타가 쓴 부분이 빠졌습니다. 미국 기업의 경영 방식을 비판하면서 이제 일본 기업이 세계 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노라고 말하려다 탄압을 받은 셈입니다. 결국 미국은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모리타의 소니 등 일본 반도체 기업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가까이 지배하던 일본 반도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미국은 삼성을 키워 소니를 대체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아예 일본 경제를 주저앉혔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일본이 너무 일찍 미국에 노라고 말하며 덤볐다가 처절하게 진압당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인의 머릿속에서 노라는 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마음이 근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스가 기본이지만 미국의 몰락을 보면서 일본 내에서 서서히 노가 깨어나면서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